제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궈요. 제 방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사실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밖에 잘 안 나가요. 사실 지금 좀 걱정이에요. 지금 둘이 있잖아요. 좁은 대기실 공간이 어떨지 사실 지금. 대기실. 그때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제 동생이랑 편하지 않았거든요. 멀리 행사 갈 때 제가 운전을 좀 도와줄 때가 있는데 막 10시간씩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저 첫 운전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뒷자리에 있는 짐을 몰래 앞자리로 옮겨놨어요. 못 앉게. 못 앉게. 어떻게 식구마다 다 어색해서 어떡하면. 티 안 내려고 어색함을 숨기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지 오빠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출동했다. 엄마도 저한테 동생하고 얘기할 때 잘 얘기가 안 통한다. 그리고 동생도 저한테 똑같은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서 똑같이 이제 말투가 나가도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이제 받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아이들끼리도 초등학생들.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약간 말투가 엄마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말투고 엄마는 아이 뭐 약간 밥을 먹다가 정말 저도 그러고 밥탕 먹고 방에 가서 밥 이제 안 먹어 이러고 그때부터 이제 밥.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얘긴데도 이만저만해서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게 듣고 놀래게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느냐는 그런 반응?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전화를 해요. 엄마께? 저도 엄마가 저한테 뭐 할 얘기 있으면 톡이나 전화했으면 좋겠고. 이야,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서 전화한다는 거는 조금 의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원래 딸하고 엄마들이 좀 잘 다투긴 해요. 다른 집들도 좀 그러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딸하고 엄마가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이제 딸들이 뭐 학교를 다니든 사회생활을 하든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쓸 에너지가 없는 거지. 에너지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오는데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그걸 안 하는 거지. 그 애쓰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티격태격 많이 해요. 딸들하고 엄마가.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힘이 없어요. 저희 집은 좀 반대예요. 저희 집은 저희 엄마가 영지 고객님처럼 되게 차분하고 말을 이게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저는 약간 에너지가 뭐 확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조용조용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누워 있잖아 그러면 살 좀 빼지. 응? 다리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제가 다 봐요. 엄마 다리랑 저랑 다리가 똑같거든요. 이거 엄마 유전자예요. 완전. 그러면은 약간 이게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또 같은 거 같은데. 어머님이랑 좀.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이해해요. 근데 전화까지는 사실은 안 하긴 하는데 나래 씨 말씀은 어머니가 조용히 살 빼 이런다는데 나는 목소리도 크면서 살 빼. 정말 안 좋은 더 대놓고 야 연예인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 소리야? 그래서 막 아니 뭐 엄마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계속 저는 밥을 좀 오바다 그건. 그러니까 저는 깜짝 소리에 되게 좀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공포 영화도 사실 못 보고 경적 소리도 저는 진짜 운전하면서 제가 그걸 안 눌러요. 클락션 아예. 예, 왜냐면 제가 놀라니까 놀라게 하기 싫어서 그냥 혼자서 입으로 빵빵 비키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저는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냥 아우 안녕하세요만 해주셔도 위로받는 느낌이고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몽글몽글해지는데 저는 정말 단어보다 말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시작을 엄마 이거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해서 하면 좋아할 텐데 왜 그걸 안 해? 얘기를 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그날 하셨던 감정들을 그래서 내가 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해달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좀 슬슬 돌려서 기후가 확 상하는 거라. 나 어떤 느낌인지 잘 알죠. 알죠. 말씀하신 하게 들어보니까 일단 어머니는 영지 씨의 그 대화하는 방식이 약간 수동 공격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예요. 수동 공격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방법이 좋은가 보지? 이러면 이게 이제 표현은 하지만 이 맞아요. 표현이 그거의 포인트가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느끼니까 네. 기분이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깔아뭉개는 이제 이거를 엄마 이거 해줘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그걸 왜 안 해 그러면은 무슨 일하는 사람 시키듯이 아주 그 사모님이 아주 점잖게 사람을 이렇게 시키듯이 반대로 생각했는데 딱 받아들이니까 비유가 확 틀린 거예요. 우리 영지 씨의 그 표현은 어머니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그러면 혹시 조심스럽게 여쭈었는데 마지막으로 싸우신 거는 언제일까요? 얼마 안 돼요. 아니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되네. 그래. 어머님은 언제 싸우셨나요? 작년 생일이 11월 26일이거든요. 며칠 안 됐네요. 네, 지낸 지가. 그런데 네. 제가 미역국 안 끓여보긴 처음이에요. 싸워서 밥 먹다 싸워갖고 그 후 계속 서로 말 안 하고 각 방에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한 달 정도. 한 달 같이 사는데 한 달이요? 한 달 같이 사는데 한 달이요? 네.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저한테 약간 뭐가 좀 왔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올라오면서 안 그래도 약간 힘들었었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엄마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죠. 또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랑. 그래서 엄마한테 전 근데 사실 사소한 부탁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해주기 전에 먼저 이거 해줘를 잘 못하는데 먹는데 진짜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막 먹고 있었는데 막 도란도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요새 저도 죄송한 게 사실은 식사도 둘이서 한 거는 정말 한 6개월 만에 오랜만에. 정말 6개월 만일걸요. 근데 그냥 그 식사 자리가 그렇게 돼서 안 먹어 이러고 들어가서는 그 이후로 저 약간 문 잠그고 거의 방 안에서 거의 칩거하듯이 막 이래요. 생일날도 왜냐면 제가 밖에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 있었거든요.
방에서 안 나갔거든요.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울컥한 거예요. 삶에서 뭐가 온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내면에 뭔가 물결과 파도가 확 몰려들었네요. 그냥 약간 뭐만 해도 서럽고. 서러우신 것 같아요. 여기다 딱히 서러워 썼는데 지금 네. 서럽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처음이에요. 표현은 화를 낸 거지만 사실 그 핵심의 마음은 서러움이거든요. 뭐 굉장히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탁 우리 영지 씨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러움이 확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이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지 않으시면 요 두 분의 이 티격태격 아주 사소한 걸로 마음이 상하고 다투게 되는 건 아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영지 씨가 어떨 때 그게 탁 건드려지는지, 영지 씨하고 건드려지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각각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두 분을 딱 놓고 보면 기차 철로 같아. 평행선.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다 타당하고 다 맞는데 그러나 절대 접점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도와주면 대화는 하지만 그 일은 끝까지 내가 그쵸. 잘못하지 않았어.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 그냥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속의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색함인 것 같아요. 제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궈요. 제 방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사실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밖에 잘 안 나가요. 사실 지금 좀 걱정이에요. 지금 둘이 있잖아요. 좁은 대기실 공간이 어떨지 사실 지금. 대기실. 그때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제 동생이랑 편하지 않았거든요. 멀리 행사 갈 때 제가 운전을 좀 도와줄 때가 있는데 막 10시간씩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저 첫 운전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뒷자리에 있는 짐을 몰래 앞자리로 옮겨놨어요. 못 앉게. 어떻게 식구마다 다 어색해서 어떡하면. 티 안 내려고 어색함을 숨기고 있다. 애쓴다. 어머니는 이 영지 씨가 엄마를 좀 어색해 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어색이라.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렇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원래 근데 좀 어색하잖아요. 모든 게. 누구하고도 어색하지. 근데 나를 어색해 하는지는 몰랐어요. 엄마하고 어색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손잡고 가는 모녀를 봤어요. 상상이 안 돼요. 오그라들죠. 그건 엄마도 우리는 아직 한 그게 번도 손잡아 그게 어색한 거예요. 팔짱은요? 팔짱도 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색한 건데 엄마는 안 어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친구를 이제 제가 집에 부르죠. 누가 제3자가 중간에 껴있을 때. 그래서 항상 너무 친해요. 다 같이 그때는 엄청 화기애애하고요. 외식도 하고요. 엄마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이제 여행도 가고요. 근데 단둘이는 아니고 한 번도 없고. 처음에 친구를 같이 가자고 한 게 영지 씨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쵸. 엄마랑 여행 가고 싶다.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저도 둘이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우리 딸하고 둘이 뭐 여행 가고 싶다 그런 게 없어요. 같이 가면 더 좋고. 가까운 관계에서 어색할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3명이서 이제 삼겹살을 막 이렇게 먹다가 그냥 늘 셋이서 만나던 친구인데 한 명이 화장실을 갔고 이렇게 고기를 굽다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는데 저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색해서.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네. 한 3일 있다가 이 친구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사실 나 그때 그 순간에 혹시 느꼈어? 내가 순간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했더니 못 느꼈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저희 조카한테도 채윤아 이거 먹었어? 고모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얘가 갓난 아기 때부터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는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갓난 아기 때는 제가 너무 예뻐요 하고 막 이랬는데 얘가 말을 하는 순간 어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모는 뭐 목소리가 왜 꺼끌거려? 막 이러면 원래 그래. 지금 어색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잘 따라 들어가 보면 안 친한 거거든요. 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친한 척 하는 거죠, 네. 여태까지. 그리고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어색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친해. 왜 안 친하지? 우리 되게 시간 많이 같이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의 생물학적 특징, 우리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기질이 너무 다르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왜냐면 기질이라는 건 아주 생물학적 반응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불편하거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같이 삶을 공유하고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경우.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내지는 정서적으로 공감을 많이 못 받는 경우에도 굉장히 멀다고 느껴요. 몸은 붙어 있지만 정서적인 어떤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서로가 교감이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아주 핵심적인 상처가 딱 있으면 그 상처가 같이 가까이 있을 때 자꾸 건드려지면 그 상처 때문에 자꾸 아픈 거지. 그럴 때도 같이 있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다를 불편하다로 바꿔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너무 네, 좀 슬프지. 네네네. 싫은 건 아닌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하나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 기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근데 이 두 분은 기질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네.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놀랐어요. 네. 아닙니다. 어머니는 뭐 흔히 말하는, 이건 물론 기질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MBTI 이렇게 보면 어머니 E죠, E. 네, 외향적이에요. 대문자 이. 네네네. 대문자. 굉장히 네. 외향적이에요. 완전히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외향적인 분들은요, 이 내면에 정신적인 에너지가요, 밖으로 향해 있어요. 네. 화살표가 밖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밖이 늘 궁금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지? 네. 똑같아, 엄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있다 와야 이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아프지 않고. 네, 아프지 않고. 집에서 네. 집에 네. 있으면 아프잖아. 아유, 이야, 대문자. 아유, 똑같아. 네네. 우리 MBTI로 봤을 때 영지 씨는 I란 말이에요. 내향. 내향이라는 거는 이 멘탈 에너지가 화살표가 나를 향해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막 지내면 이 사람이 절대 싫지 않아요. 즐거워. 그러나 에너지를 다 쓰고 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오롯이 혼자 있으면서 이 에너지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벌컥 열면 그 에너지 회복의 과정이 방해를 받는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네. 충전하고 있다가 네네. 이렇게 오는데 처음 저도 여기 그렇죠. 와서 알았어요. 네. 에너지를 좀 회복하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게 두 분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 기질도 굉장히 다르고, 어머니는 감정을 바로바로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저는, 분이신 네.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근데 싫으면 난 싫다 얘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네, 맞아요. 우리 영지 씨는 감정이나 좋고 싫음을 좀 수동적으로 약간 많이 참고 억제하고 한참 있다 표현하시는 네네. 분이세요. 그러니까 싫을 때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 절대 못해요, 그렇게. 아, 좀 싫기도 하고 거절도 못. 약간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뭐 기질궁합이라고 본다면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악이지.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걸 서로 잘 이해하면 균형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영지 씨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어머니는 영지 씨가 표현하는 그 불편함에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니까 왜 저래? 많이 들었다. 왜 저래? 네, 네.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영지라는 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과의 양자 관계를 애착으로 이해해 보잖아요. 네. 우리 애착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애착은 가까운 사람과 또는 중요한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애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지 씨 같은 경우는 애착으로 보자면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회피형이에요. 불안정 애착 중에서 회피형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훨씬 편해요. 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되게 긍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타인한테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기대지도 않는 의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의지하거나 네. 바라지 않아요. 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경우 또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데 반응을 안 해주는 부모 그리고 잔소리가 아주 많고 간섭이 많으면서 약간 강압적으로 간섭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 커도 왜냐하면 자꾸 아프잖아. 상처를 받으니까 워워워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가까워야 될 사람과 가깝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있을 때 훨씬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랑 좀 떨어져 있었나? 내지는 어떤 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기간이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국민학생이었잖아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뭐 부모님 이혼하신 가정 손들어 뭐 손들고 막 이랬었어요. 뭐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눈 감고 손들고. 그때는 그게 되게 약간 문제였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 그러는 걸 말려야지 뭐 근데 애들이 뭘 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애처럼 굴지 않고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굉장히 저는 어른스러운 척을 했겠죠. 엄마는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불편하시겠죠. 근데 뭔가 그때 얘기를 계속 묻어두고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저때 생각나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게 됐을 때 영지 씨가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8살. 8살. 네. 그때. 그러면 그 이후로 아빠하고 친할머니하고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산 그렇죠. 건가요? 네, 삼촌들이랑. 삼촌들이랑. 네. 엄마는 이제 따로 나가서 이제 경제 중에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엄마랑 합치게 된 거는
5학년 때 잠깐 그리고 5학년 다시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군요. 그러면 중2 때쯤에 이제 중2 제대로 때는 엄마랑 그때부터 엄마랑 네, 같이 살았다고 네. 보는 게 네, 맞겠네요. 네. 우리 영지 씨는 좀 어떠셨나 좀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부모님한테 원망이 조금도 없고요. 근데 당시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중요한 건 할머니는 정말 사랑이 우주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랑,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랑을 다 주신 할머니예요. 근데 그 사랑을 99.9%로 오빠를 주고 할머니들 남아선호 사세요. 할머니가 너무 큰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약간 편애가 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오빠는 예뻤고 전 뚱뚱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 오빠는 수제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야. 그리고 나는 그냥 보통 아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이 있었겠죠.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친구분들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잡아야지. 엄마를 잡아야지.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게 그냥 엄마랑 아빠랑 살다가 안 맞아서 헤어진 거고 그게 우리한테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삐뚤어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네. 아니 그 인터뷰 영상에서 제가 마음이 짠하고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영지 씨가 사람들 앞에서 애처럼 굴지 않고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굉장히 저는 어른스러운 척을 했겠죠. 애처럼 굴지 않고 떼쓰지 않고 더 꿋꿋하게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오히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엄마를 이해하고 그걸 맞춰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른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는 아이인데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의 마음을 돌보고 어른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보살피고 약간 그러다 보면 정말 어린 아이로서 마음을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의젓하게 어른스럽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약간 우리 집에서 뭐 엄마 편이 없는 느낌이랄까? 내가 뭘 잘못하면 엄마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뭐 없는 건 괜찮은데 엄마 욕을 하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저희 그 아들 딸들이 어려서부터 뭐 사달라고 주르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들 같은 경우도 장난감 사주러 가면은 이거 너무 비싸 이러고 작은 거 그걸 또 나는 나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 의젓하고 때 안 쓰고 그런다 그러는데 애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컸어요. 네네. 그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구의 독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독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독립적인 면도 있지요. 그런데 마음의 가장 골수에는 이런 의존적 욕구의 결핍으로 인한 구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계속 누구를 통해서든 메꾸려고 들어요.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존경하는 뭐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이걸 계속 메꾸려고 들고
가장 맺고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 결국 그걸 받고 싶었던 부모이겠죠. 지금 영지 씨가 엄마한테 한 그런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것 같아요. 허구의 환타지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표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해봤고. 엄마에 대한 환타지를 탁 가지고 있는데 엄만 다 아는 거 아닐까? 엄만 이렇지 않을까? 근데 현실이 엄마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 요번에 외롭더라고. 진짜 이거는 정말 한 번도 안 꺼낸 얘기거든요. 뭔데? 그때 5학년 때 응. 살았다가 다시 우리 떨어졌을 때 응. 아빠가 나한테 와서 응. 엄마를 만났는데 영보이면 데리고 간다 그랬다고. 영보이면 데리고 간다 그랬다고. 내가? 미쳤어. 말도 안 돼. 나는 내 기억에는 엄마가 오빠만 데리고 간다 그랬다고 그래서 엄마랑 살 때 엄청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이거를 내가 했거든요. 근데 왜 한 이유가 그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근데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나 아니 만약에 내가 누굴 데려가려면 딸을 데리고 가지 아들을 데려갈 그러니까요. 일이 저는 없지. 왜냐면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물론 이제 이런 얘기 정말 평생 처음 꺼낸 얘기시죠. 처음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얘기를 듣고 몇십 년을 진위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영지가 혼자 꽉 마음속에 그거를 담고 있었던 거거든요. 담고 있었어? 그러니까 못 꺼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때 어리잖아요. 아직 엄청 어리지.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영지한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엄마한테 요만큼 있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근데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또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로 본인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게 그냥 정말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도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나요.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어른스러운 척 했던 어린 영지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어렸을 땐 또 특히 그걸 못 감추고.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2층이 다락방처럼 있었는데 거기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엄마 노래방 테이프 있었는데 엄마가 노래하신 거를 노래방 테이프가 있었는데 녹음해 놓은. 예전에는 그런 게 네. 노래방 가면 그때 노래가 제가 사실은 그 미스트롯에서 불렀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는 노래가 녹음되어 있는 엄마 테이프가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그렇게 애절하게 들리는군요.
보고 싶다는 거 물어봤잖아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엄마 안 보고 싶은 애가 어딨어요? 근데 보고 싶다는 단어를 그때 지웠어요. 보고 싶은 감정을 모르면 그만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지 씨는 아주 깊은 근데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에서 좀 부정적 감정들, 굉장히 애절하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감정이지만 좀 깊이 느껴질 때 이것을 표현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마음을 온전히 수용받거나 공감받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 네네. 그 표현조차도 해본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죠. 네. 감정을 표현하는 네. 거를 안 하죠. 네.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쵸. 이렇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는 틀린 감정은 원래 없거든요. 감정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수긍받고 수용받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면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이게 수용받아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내가 오롯이 나의 마음에 대한 자긍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맞나? 이래도 되는 거야? 내지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룰 줄 몰라요. 서투른 거. 네, 그러면 과한 감정은 결국 본인이 못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느끼지조차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느꼈다가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싫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루기 어려운 감정은 꽉 눌러놨던 거죠. 억압과 억제를 했던 거죠, 영지 씨가.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은 네, 감당할 수가 없다. 네네. 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좋은 게요.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눌러놓은 친구들을 보거나 다루지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제가 눈치가 빨라요. 제가 했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되게 잘 꺼내줘요. 근데 이걸 안 눌러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숨기고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감정을 그냥 그때그때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느끼는 저 이면에 저렇게 숨겨놓거나 눌러놓은 감정을 아주 애를 써야지만 알아차리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유쾌하시고 활발하시고 적극적이시지만 영지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서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두 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알아야 그래야 맞춰나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깜짝이야. 엄마 놀랬잖아. 그러면 놀랬다라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는 놀랐어? 아유, 그랬구나. 놀랐구나. 이러면 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놀래? 이렇게 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감정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감은 두 사람이 마음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을 온전히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적으신 것 같아요. 영지 씨가. 아니 근데 너무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네. 그런 거를 보여주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럴 그렇죠. 줄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어.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네. 너무 의젓하게. 네네. 지나치게 어른스럽게. 어른스럽게 감정을 꽉 누르고 오히려 어른들의 감정을 더 보살피고 네네. 이해하려고 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어찌 보면 30대 초반에 이혼해갖고 제가 10원도 없이 아, 네. 나갔어요. 네. 그때 그래서 애들을 데려다 놓을 집도 없고 제가 이제 능력이 없잖아요. 아, 응. 그 이제 한 몇 년, 3, 4년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고 살면서 이제 제가 모아서 애들 데려갔죠. 그때는 이제. 근데 사실 저도 한 2, 3년 저는 저 나름대로 TV를 안 봤어요. 애들 나오는 프로를. 보고 싶을까 봐. 어머니는 그 MMPI 검사 제가 좀 먼저 그 문항 많은 거 네, 하시라고 네, 네. 했잖아요. 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어머님은요. 가능한 복잡한 자극은 피하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일에 관여를 하면서 반추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머니한테 힘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 영지 씨는 그 힘든 곳조차 꽉 누르고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감정이 힘든 게 뭔지를 잘 모른다면 어머니는 힘들 때 나 힘들어가 아니라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하면서 그냥 그거를 쓱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아유 만날 건데 뭘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네. 아, 그거. 네. 만났잖아. 이런 네, 게 만났잖아. 나는- 네네네. 맞아. 그러나 매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 중간중간에 엄마가 되게 그립고 엄마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겠죠. 그 감정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의 뒤에 숨겨놓은 감정을 빨리 이렇게 알아차려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엄마 이러면 그 감정을 그 깊이로 비슷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 그거 너무 괴로운 일이지. 얘기를 해봐 마음이 어떤지. 이게 이제 비슷한 깊이로 네. 다뤄주는 건데 엄마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운동해. 햇빛 좀 쐬. 햇빛 좀 쐬. 나갔죠. 너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자꾸 힘든 거야. 뭐 아하.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쵸. 이 두 사람의 감정의 깊이나 색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내가 괜히 얘기했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실망스러워지는데 그 실망이 계속되는 건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거리를 띄우고 내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상처를 덜 받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떠세요? 이 영지 씨 마음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실은 저도 사실은 짐작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아마도 그 어렸을 때 그 떨어져 있던 그게 표현을 안 했어도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아이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러시군요. 네. 사랑하시잖아요. 하죠. 근데 진심은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거짓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안 나와요. 네.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거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네. 네. 약한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어쨌든 가장을 몇 년 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게 있어서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딱딱하게 세게 그러다 보니 이제 애들한테 표현을 좀 그런 것도 더 부드럽게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혼자 병원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애들 혼자 이제 데리고 살 때니까 애들 걱정할까봐 엄마 친구들하고 나도 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뇌출혈이면 생사로. 그러니까. 원망 많이 들었어요. 퇴원해갖고 집에 딱 갔는데 엄마 휴가 갔다 온다면서 얼굴이 왜 그래 그랬는데 완전히 가갖고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들 걱정할까봐. 저는 버블 시스터즈 활동하고 있었고 네. 23살 때 오빠는 군대가 있었고 계속 엄마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 엄마 진짜 일하느라고 휴가 한 번 못 갔던 사람인데 한 달 동안 무슨 전국 일주 다닌다는. 전국 일주 다니는데.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엄마 좀 이상한데 한 달 거의 다 돼갔을 때 왜 했더니 같은 시간에 전화해서 뭐 걔가 이름이 수진이면은 영숙이니 이러고 전화하고 다음날 또 정신이 오락가락. 영숙이니 이러니까 애들이 생각해서 너의 멋있는 엄마가 이상해 이래서 집에 가봤더니 약봉지면 뭔데 이제 마침 퇴원하셔갖고 한 달 동안 혼자서. 그리고 걸음도 잘 못 걷더라고요. 한 1년을 남 앞에서 밥도 못 먹고. 왜냐면 나는 떠갖고 왔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 다 흘려갖고. 근데 뭐 사랑하는 가족이 걱정할까봐 그냥 이야기를 안 하신 마음은 정말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정말 가까운 사람은 행복도 기쁨도 나누지만 그렇게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도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힘든 마음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변치 않게 그냥 받아주고 수용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거. 이게 그냥 존중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를 받아봐야 돼요. 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요, 정상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퇴행. 정상적 퇴행. 네. 대표적인 게 아이가 부모한테 가끔 어린 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어리광 부린다고 그랬죠. 다 큰 애가. 근데 우리 문화가 이걸 잘 안 받아줘요.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애기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정상 퇴행을 통해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이런 경험을 지금부터라도 그러게요. 쌓아 나가셔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영지 씨는 엄마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눈은 보고 못하겠고요. 약간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알아요.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다가 엄마 아빠랑 헤어졌는데 난 내 사랑을 잃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지켜줘야 되니까. 사랑해서 뭐 지켜주고 뭐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을 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랑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연인과의 뭐 그런 멋있는 척하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을 받아본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줬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늘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 맹목적이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 사랑에 있어서 조건이 긋거나 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지금부터라도 그러게요. 쌓아 나가셔야 될 네. 것 같아요. 우리 영지 씨가 그거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엄마가 못했죠, 엄마가. 네. 네, 한 번도 받아줘 본 적이 없어요. 네네. 나도 바뀌고 싶어요. 자, 바뀌는 매직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네. 기대되는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은영 매직 나갑니다. 매직을 살살살 뿌려드립니다. 네. 우쭈쭈. 허그 타임입니다. 네. 자, 우쭈쭈. 우쭈쭈. 뭐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그때 말없이 어이구 우리 딸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근데 그 톤으로 해야 된대요. 네. 엄마부터 하세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안 된대. 진짜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와. 엄마, 나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어이구, 우리 딸. 어머, 힘들었어. 아유, 네. 엄마 졸러줄게. 아유. 엄청 좋아하시네 우리 영지 씨. 얼굴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서로 감동이 막 밀려. 살짝 넘으면 이제 쉽게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바짝히만 시집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 끙끙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네. 엄마뿐만 아니라 아주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네.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제가 뭐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갖고요. 네. 네.